안녕하세요.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, 비디오입니다. 오늘은 인공지능 AI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부터 배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찾아본 자료들로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진짜 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AI가 이제 뭐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 삶 거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.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는 그 AI 개념부터 시작해서 왜 파이썬이 AI 개발의 거의 뭐 표준 언어처럼 됐는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.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네, AI 개발에 왜 파이썬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? 사실 자료 보니까 파이썬은 1991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AI보다는 그냥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였다면서요. 맞아요. 처음부터 AI를 염두에 둔 언어는 아니었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요.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가지요? 어떤 거죠? 네, 첫 번째는 쉽고 간결한 문법, 둘째는 아주 강력한 라이브러리 생태계, 셋째는 빠른 개발과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, 그리고 마지막은 활발한 커뮤니티와 산업계의 지원, 이렇게요. 아, 첫 번째 쉬운 문법. 이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. 파이썬이 배우기 쉽다고들 하잖아요. 근데 이게 AI 분야에서 그렇게 결정적이었을까요? 네, 그게 생각보다 중요했어요. 문법이 쉽고 간결하다는 거, 이게 프로그래밍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, 뭐 수학자나 과학자 같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AI 연구에 쉽게 뛰어들 수 있게 문턱을 확 낮춰준 거죠. 아, 그러니까 비전공자들도 접근하기 쉬웠다는 거군요. 그렇죠. AI라는 게 원래 여러 학문이 막 융합되는 분야인데 파이썬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준 셈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메모리 관리 같은 좀 복잡한 거에 신경 안 쓰고 로직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. 이것도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고요. 물론 뭐 메모리는 조금 더 쓸 수 있겠지만요. 와, 그 쉬운 문법이 AI 연구 대중화에 기여했다니 흥미롭네요. 그럼 두 번째, 강력한 라이브러리 생태계. 이건 뭔가요? 라이브러리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라이브러리는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 도구 모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워요. 파이썬은 AI 개발에 필요한 웬만한 도구 상자는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숫자 계산 필수품인 넘파이, 데이터 분석에 쓰는 판다스, 또 머신러닝에는 사이킷런, 그리고 요즘 제일 중요한 딥러닝에는 텐서플로우, 파이터치, 케라스 같은 아주 강력한 라이브러리들이 다 파이썬으로 나와 있어요. 와, 종류가 정말 많네요. 네.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복잡한 걸 밑바닥부터 다 짤 필요 없이 이런 걸 가져다 쓰면서 아이디어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. 이미지 처리, 자연어 처리, 뭐 시각화 다 있어요. 근데 다른 언어들도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자바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라이브러리도 많지 않나요? 아, 물론이죠. 자바는 특히 대규모 시스템이나 웹서버 구축 이런 데서는 정말 막강한 라이브러리들, 뭐 스프링이나 하이버네이트 같은 것들이 많죠. 하지만 AI나 머신러닝 분야만 딱 놓고 보면 파이썬에 비해서는 라이브러리 숫자나 최신 기술 반영 속도, 또 커뮤니티 지원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. 그 핵심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츠도 파이썬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자바는 지원이 좀 부가적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AI 분야에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압도적이네요. 그럼 세 번째 이유, 빠른 개발과 실험.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AI 연구가 계속 실험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, 네, 정확해요. AI 모델 만드는 건 보통 가설 세우고 코드 짜서 돌려보고 결과 보고 다시 고치고 이 과정의 반복이거든요. 근데 파이썬은 코드를 짜면 바로바로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. 이게 아이디어를 빨리 시도해보고 수정하는데 아주 유리하죠. 아,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군요. 그렇죠. 반면에 자바나 C++ 같은 언어는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컴파일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준비 단계가 좀 더 필요한 거죠. AI처럼 뭘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해야 할 때 파이썬의 이런 즉시성이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. 네 번째 이유, 활발한 커뮤니티와 산업계 지원. 이건 앞서 말씀하신 생태계랑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파이썬은 특히 AI랑 데이터 과학 쪽으로 정말 거대하고 활발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요. 전 세계적으로요.
그래서 뭐 문제 생기면 물어보기도 쉽고 새로운 정보 얻기도 좋죠. 게다가 구글, 메타, 오픈 AI 같은 큰 기업들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츠 같은 핵심 AI 기술들을 파이썬 기반 오픈 소스로 풀고 막 지원을 해주니까 생태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. 기업들이 밀어주는군요. 네, 대학에서도 AI 가르칠 때 기본 언어로 파이썬을 많이 쓰고요. 그러니 파이썬 할 줄 아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. 그런데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. 파이썬이 다른 언어보다 좀 느리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봤거든요. AI는 계산량이 엄청날 텐데 속도가 느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? 괜찮을까요?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실제로 파이썬 자체만 놓고 보면 C++나 자바 같은 언어보다는 실행 속도가 느린 게 맞아요. 하지만 AI 개발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넘파이, 텐서플로우 같은 핵심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. 얘네들은 속도가 중요한 계산 부분은 내부적으로 C++나 뭐 Q다 같은 아주 빠른 언어로 짜여 있어요. 아, 속빠른 건 다른 걸로 짜놨군요. 네, 파이썬은 그걸 그냥 편리하게 쓰는 껍데기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둘째는 AI 모델 학습시키는 것 자체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응답해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. 몇 시간, 며칠 걸리기도 하고요. 그럴 때는 실행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개발하는 속도나 편리성이 훨씬 중요할 수 있는 거죠. 아, 개발 속도가 더 중요하다. 네, 물론 자율주행차처럼 정말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경우도 있잖아요. 저희 자료에도 테슬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파이썬으로 일단 알고리즘을 빨리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실제 차에 나올 때는 C++ 같은 걸로 바꿔서 최적화하기도 해요. 아하, 그러니까 느린 속도라는 약점을 라이브러리나 개발 방식 같은 걸로 잘 보완하고 있다는 거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분야에서는 무조건 파이썬만 써야 하는 건가요? 다른 대안은 전혀 없나요?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시각화 쪽에서는 R이라는 언어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요. 어떤 분들은 데이터 분석 처음 배울 때는 R이 더 쉽다고도 하세요. 그리고 최근에는 성능이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는 Go, 러스트, 또 줄리아 같은 새로운 언어들도 조금씩 주목받고 있긴 해요. 하지만 뭐랄까, 현재로서는 AI 개발 전반에 걸쳐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라이브러리, 자료, 커뮤니티 이런 걸 고려하면 파이썬의 위치가 당분간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AI 시대에 왜 유독 파이썬이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. 쉬운 문법 덕분에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됐고 또 강력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개발도 빠르고 커뮤니티 지원도 빵빵하고 정말 여러 이유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네요. 그렇습니다. AI 기술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루는 도구들도 계속 바뀔 수 있겠죠. 앞으로도 계속 파이썬이 대세일지 아니면 뭐 말씀드린 러스트나 줄리아 같은 새로운 언어가 확 치고 올라올지 AI 개발 언어가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어쩌면 미래에는 뭐랄까 한 가지 언어만 고집하기보다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 언어랑 도구를 좀 유연하게 섞어 쓰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겠네요.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